(20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오는데요. 등록사항을 다시 한번 암기를 들어갈 겁니다.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먼저 등록사항,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보시면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자리 숫자. 그래서 숫자가 19개가 나와요. 4개, 5개, 6개, 7, 8, 9, 10. 힘드니까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두 자리는 시도의 코드 번호예요. 그리고 세 자리는 시군구의 코드 번호. 그리고 세 자리는 읍면동의 코드 번호. 그리고 리의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10자리 숫자 갖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는 1이나 2나 3이 보통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것은 지적도겠죠.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것은 임야도가 될 테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다른 정보를 공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른 정보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토지대장도 같이 작성, 비치하고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은 토지대장, 지적도도 같이 비치를 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 하면 틀립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자리 숫자는 지번의 본번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네 자리도 지번의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째 자리는 지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지적공부에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겠죠. 11번째 자리를 가지고는. 네 번째, 마지막 8째 자리 가지고는 지번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존재하지 않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는 다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도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면은 한 장의 도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토지마다 전부 다 지목과 지번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마다 전부 다 19째 자리나 되는 숫자를 기록할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하고서 다른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도면에만 등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번호 갖고 자꾸 뭘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유 번호를 주어지고 지번이 얼마인지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출제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장만 갖고서는. 그래서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도면의 번호가 대장에 등록이 될 테고요. 장번호라는 게 있는데 장번호는 페이지 번호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이 있는데 100번지 토지 대장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지 않고 총 6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60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걸 장번호라고 불러요. 장번호. 쪽수, 페이지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넘버링.
여러 장으로 구성된 장부는 전부 다 장번호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축척. 축척은 어디에 등록이 되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일치한다고 했죠. 축지법. 그렇죠. 축지법 할 때 지를 지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등록되겠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는 대장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이거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데 공유토지에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죠.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테고 소유권 지번 이걸 공유지분이라고 얘기하죠.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 있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어디에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 번호는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장으로만 구성되지는 않겠죠. 여러 장일 테니까 장번호.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거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름표 역할하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테죠.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죠.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죠. 전유 부분의 면적이 전유 건물의 뭡니까? 표시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사항, 면적을 얘기할 테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은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죠. 구분 건물에서. 공동주택은 이름이 있죠. 자이 아파트. 그렇죠. 이건 당연히 대지권이란 말 자체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대지권이에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분 건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구분 건물은 명칭이 있죠. 건물의 명칭은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테고 이것도 한 장으로만 구성되지 않겠죠. 장부니까 장번호가 있을 테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도면이 나와 있는데 도면. 먼저 그 도면에 축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작년에 출제가 됐죠.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임야도는 2개의 축척만 사용이 되죠.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복사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중앙 수행자. 이거 밑줄 치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중앙 수행자. 얘네만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3번을 보시면 신청 당시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두 개의 문구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지목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렇죠. 경계는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색인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도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그리고 여기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이 도면의 좌측 상단부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색인도라고 부를 겁니다. 색인도. 그리고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색인도 옆에 공공시, 공공동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동이.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 뭐죠? 지번부여지역이죠. 맞죠? 이 지번부여지역의 지적도다. 이 도면은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명이라고 불러요. 어떠한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 이게 제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역에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합니다.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해요. 좌표라는 표기가 없다면 이 지역은 좌표 등록부가 없다는 뜻이고, 좌표라고 표기하게 되면 이 지역은 좌표 등록부가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여기 좌표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 아래쪽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해서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왜요? 보통은 도면 갖고 측량을 하겠지만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 도면보다 더 정밀한 정보가 있죠. 따라서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고 좌표값 가지고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값이 있으니까 좌표값 가지고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번부여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적도가 총 20장인데 이 도면은 20장 중에 제9호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면은 몇 호 도면이라는 겁니까? 9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9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왼쪽에 있는 토지들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보면 되느냐면 여기가 8, 여기가 10, 여기가 5, 여기가 11, 13 정도가 된다면 왼쪽에 있는 도면을 찾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까? 8호, 오른쪽은요 10호, 아래쪽은 13호, 위쪽은 5호.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각선이라고 불러요.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들을 도각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도각선 수치라고 부르죠.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 0,0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해요. 이를 도각선 수치라고 부르고요.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 경계점이 좌표값으로 존재하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좌표값을 가지고 이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 표시된 지역은 이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좌표값이 있으니까. 좌표값이 없을 때는 거리를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지적 도면의 색인도. 색인도는 도면에만 등록되는 정보가 되겠죠. 색인도.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겁니다. 지적 도면의 제명. 공공시 공공동의 지적도다.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에요. 그리고 축척이 등록되죠. 축척이 등록된 지적 공부는 4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만 등록이 될 테고요. 좌표에 의하여 개선된 경계점의 거리, 가로를 외워두셔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그때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위치점, 삼각점이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위치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도면. 그렇죠. 위치는 도면에 표시하는 게 공식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무조건 도면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왼쪽을 보시죠.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 의해서 양가로 2번 기억하셔야 돼요.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소재 집어는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겠죠.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겠죠. 지적 도면의 번호. 이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정밀한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정밀한 모양과 위치를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지적 도면의 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이 도면의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군데죠. 뭘까요?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두 개를 빼고선 다 도면 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장 번호가 있어야 되고, 부호 및 부호도 이건 도면에만 등록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X축이 될 테고 Y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경계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경계점에 숫자 형태의 부호가 부여됩니다. 숫자 형태의 부호가. 그리고 여기 X축이고 Y축이니까 여기 이 경계점에 좌표값이 나오겠죠. 좌표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좌표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좌표값이 구해집니다. X좌표, Y좌표. 그러면 여기에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여기 숫자가 부여된다고 했죠. 숫자 형태의 부호. 1번의 좌표값, 2번의 좌표값, 3번의 좌표값, 4번의 좌표값. 이때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 형태의 부호라고 해서 부호라고 불러요. 숫자 형태의 부호. 그리고 이 부호로 구성된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의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놓고요. 그 대략적인 모양이 바로 부호도예요. 네. 다른 장부에는,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지 않겠죠. 근데 이 부호도는 토지의 정밀한 모양을 알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비치, 이것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가 나오는데, 지적 공부가 멸실훼손되었을 때 이를 다시 만드는 것을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했죠. 이때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돼야 되니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은 멸실 훼손 당시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한다고 했죠. 이때 멸실 훼손 당시에 가장 부합되는 관련 자료들은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은 뭐 갖고 복구한다고 했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한다고 했고요. 복구 자료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계획은 미확정 자료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가 출제가 되는데 혹시 프린트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계시면 꺼내보셔요. 안 갖고 계시면 안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다 외우셨으니까 안 갖고 다니는 거겠죠? 네? 다 외우셨으니까. 네.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 절차를 보시면 돼요. 책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지적 공부가 멸실훼손이 되면 관련 자료를 조사해야 된다고 했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또 하나는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죠. 이때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있는데, 첫째, 이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면적으로 복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떠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복구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을 때는 측량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때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복구 자료와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 간에 그게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새로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죠. 따라서 기존의 자료에 근거한 경계와 면적은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겁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경계점 표지까지 설치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네, 게시해야 되겠죠? 게시해야 될 겁니다.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양쪽에 15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되겠죠?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을 테고 이의 신청 절차까지 완료가 되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요 순서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되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외우시면 좀 더 암기가 쉬워요. 책보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지적공부의 복구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림 기본서에 있는 거 갖다가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비치, 보전, 반출 나와 있는데 지적공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종이 형태의 가시적 지적공부. 두 번째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불가시적 지적공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청사 지하에 지적 서고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하겠죠. 그렇죠.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 공부는 청사 지하에 지적 서고를 설치한 후 여기서 영구히 보존할 테고,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했죠.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서고에서 보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 구청장이겠지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는 시장군수, 구청장 플러스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죠.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저장 매체가 다양해서 이건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구히 보존해야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반출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반출이라는 단어는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를 얘기해요. 그거면 반출이라는 용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원칙은 영구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때 안에서 반출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외워두셔야 되겠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주체는 당연히 장관급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거기 주민등록 전산자료에서 주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에서 가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에서 부 동그라미, 공시지가 전산자료에서 공 동그라미, 아래쪽에 요청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주가공부 요청 이렇게 외웠죠. 국토부 장관은 주가공부를 요청한다.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구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공개 나와 있는데요. 열람이나 등본, 복사본을 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네. 거기 신청을 보시면 이 누구에게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죠. 보관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고에서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죠.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누구에게 신청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겁니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의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누가 추가되어 있죠? 읍면동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전산화 작업이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았나 봐요. 제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맨 꼭대기 보시면 지적 공부는 열람과 등본 발급, 그 다음에 종합 공부는 열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모두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지적 공부는 열람도 무료, 등본 발급도 무료지만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만 무료입니까? 열람만 무료예요. 등본 발급은 돈을 내야 돼요. 맞춤형, 종합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맞춤형은 보통 800원, 종합형은 1000원을 내야 됩니다. 다시요. 지적 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열람도 무료, 등본 발급도 무료지만 종합 공부는 열람만 무료가 되는 겁니다. 등본 발급은 유료예요. 800원, 1000원을 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연속 지적도 포함, 이것도 장난치니까 기억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만 전산망이 다 돼 있고 연결돼 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의 행정기관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도 가능해요.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아래 행정기관을 포함시킨다.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받아서 신청해야 됩니다.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니까 구태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런 문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도 자주 출제가 되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직권 신청하는 거니까 구태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직거죠. 비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소유 아닙니까? 직거니까 1번처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번이 추가가 됐는데요. 개정사항이에요. 꼭 외우셔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제외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3번은 개정사항이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이루어질 때 심사 기준이겠죠. 심사 기준.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타적공 이렇게 외웠죠. 타적공.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사생활. 그 다음에 자료의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방지 대책.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외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관계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에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사용료 내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다만이라는 문구 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예요.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사용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30원, 20원. 30원, 20원. 별거 다 출제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는 수입인지로 내야 되겠죠.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낼 때는 수입증지나 현금으로 내야 될 겁니다. 인지는 국세의 개념이고 증지는 지방세의 개념이죠. 네. 세법에서 아시죠? 네, 그냥 외우셔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 이것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예외 규정이라서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1번 관리 및 운영 나와 있는데 먼저 지적소관청. 누가 관리 운영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이 될까요? 건물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토지 표시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들어가 있겠죠. 공부는 공적인 장부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적공부는 아니죠. 관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2번 지적소관청 밑줄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전 밑줄.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전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멸실 훼손되는 때를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가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지적공부도 컴퓨터 파일 형태가 존재하죠. 그럼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이것도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굴까요? 지적소관청.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 있나? 없나? 없나요? 없나 보네. 다시요. 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고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구별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상시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상시적 밑줄. 4번에 보시면 요구라는 단어가 있죠. 요구 동그라미. 이런 거에 유념하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관리 운영에서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이 될 테고요.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건 어디에 등록사항일까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죠.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건 어디에 등록사항일까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 5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워보죠.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요 5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이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읍면동장에게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열람과 등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무료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는 열람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무료. 그렇죠. 등본 발급은 유료라고 했죠. 네. 그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죠. 맞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9가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이 종합공부에도 준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공부도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 예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등록상 정정 사유 중에서 불일치 등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일치 등록상. 불일치 등록상은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등록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청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 불일치 등록상은 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뭐가 있었죠? 5가지.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맞아요. 두 번째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또 뭐가 있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그렇다면 여기 토지의 표시와 여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죠. 맞아요. 그럼 등기부 표제부에도 부동산 표시사항이 있을 텐데 토지 등기부라면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겠죠. 표제부에. 여긴 갑구 을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의 표시사항은 100에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원이 여기에 토지의 표시사항은 100에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100에 10이 되어 있고 여기에 토지 표시는 100에 1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일치하지 않게 되죠. 이걸 불일치사항이라고 불러요. 불일치사항. 그런데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정확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요 표제부의 100의 1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공부에 이거를 고쳐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부터 고쳐야 될까요? 등기부 표제부부터 고쳐야 됩니다. 맞아요. 등기부 표제부를 고쳐달라고 등기소에 요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한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가 고쳐졌으면 이제 종합공부에 이것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돼요? 안 돼요? 불일치 등록상은 종합공부만 고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거기서부터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번에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먼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의 표제부가 잘못되어 있다면 등기소의 장에게 등기부 표제부를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 표제부가 이제 수정이 됐으면 종합공부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청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꾸 출제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토지의 이동을 보실 건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즉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이에요. 그렇다면 2번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이는 소유자 변경이 되는 것이지 토지 이동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토지 등급의 변동, 공시지가의 변동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등급의 변경이나 공시지가의 변경은 대장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행정처분이 돼야지만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 관청의 결정은 행정 처분이 될 겁니다. 이 토지 이동은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 관청은 결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청은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하는 거라고 했죠?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워낙 여러 번 한 거니까.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 관청이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 신청도 원칙은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죠.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두 번째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특례 규정이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제3자의 대위 신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사업.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네 번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대위 신청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는요 국가나 지자체 취득,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는 채권자 대위 신청.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었죠. 설계, 전구, 유수, 학도. 그렇죠. 여러분을 또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공사업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관리인은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있어요.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 대위 신청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례 규정.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대위 신청이 아니에요.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요청.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결정은 이거 순서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의 이름이 뭘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토지 이용으로 자꾸 출제한다고 했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이 수립됐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야 되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겁니다. 토지 이동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토지 이동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보가 수집되겠죠.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겠죠. 그러면 그 정보가 적힌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서류를 한 장 작성하죠. 서류의 이름이 뭐죠?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순서까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수수료 내야 되겠죠. 다만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직권을 했을 때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열받아 죽겠는데 돈 내라 그러면 진짜 짜증이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기간 외우셔야 돼요.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신규 등록.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이 신규 등록은 신청인을 보시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가 됐어요. 다만 거짓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등록하게 될 겁니다. 과태료 규정은 삭제가 됐어요. 직권으로 그냥 등록하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신규 등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가지.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판결서가 있다면 판결서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누가 매립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매립한 자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무엇을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매립한 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확인증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등기부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신규 등록하는 단계니까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등기부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봅니까? 국가 소유로 보겠죠. 국가 소유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국가 소유 재산은 총괄관리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국유재산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총괄관리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겠죠. 맞아요. 그 협의서 안에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될 겁니다. 그래서 협의서. 누가 협의한다고요?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서류.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4번도 포함되어 있죠.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을 제출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하기 정말 좋죠. 3번도 출제가 되고 있죠.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됐어요. 지적소관청이 서류가 있어도 무조건 제출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법규정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개정사항이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넘기겠습니다. 등록전환. 여기부터는 다음에 하죠. 어때요? 좋죠? 네. 좋대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문제풀이는 2시 반에 시작할 거예요.